자, 어제 어제 미국 주식이 또 좀 떨어졌습니다. 좀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요럴 때마다 강조하는 게 다시 회복할 거니까 사야 된다는 거죠. 팔면 안 되고 사야 됩니다. 주식을 모을 수 없으면 주식은 큰 힘을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팔지 마시고 계속 사서 모으시기 바래요. 주식의 수익률이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조금 하기에 앞서서 주식과 인생의 공통점이 있어요. 주식과 인생의 공통점이 있는데 실패랑 패배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성공을 하거나 잘 나가고 있을 때는 사실은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고 자기의 성공 가도를 마냥 즐겨서도 안 돼요. 한편으로는 약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필수적으로 아무리 자제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거만하고 방심하게 만들어요. 경쟁자가 치고 올라가기에 딱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성공이 계속되는 건, 일단 성공이 계속되는 건 있을 수도 없지만 성공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면 뭔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다, 조만간 안 좋은 상태가 올 거다 하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과학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계속 주식이 오를 수가 없어요. 주식이 계속 오를 수가 없고 언젠가 반드시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이제 옛날에 다케다 신겐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전설적인 무장 다이묘가 있었는데, 그분의 철학이 전쟁에서 50대 50 반만 이기는 거를 제일 좋게 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전쟁을 반만 이겼다는 건 거의 비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긴장이 풀어지지 않고 다시 자기를 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75% 이상 이기면 별로 안 좋게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겼는데 75% 이상 이겼는데 별로 안 좋게 보고 100% 완전히 박살을 냈다 이러면 그 다음에 위험한 상황이 온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오히려 자기의 군대들을 단도리하고 더 엄하게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주식도 인생도 이제 우리가 잘 나갈 때 누구나 성공 가도를 달릴 수가 있는데요. 잘 나갈 때 고생값이 있으면 성공값이 있죠. 그런데 잘 나갈 때는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만간 실패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제가 어떤 삶에서 안정적인 상황에 누렸을 때, 와, 이제 고생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아요. 근데 한 번도 예외 없이 그 생각을 하자마자 그 다음에 문을 열고 그 고난이 찾아옵니다. 요새는 이제 고난이 찾아오면 아이씨 올 게 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죠. 인생에서 거쳐가야 될 수많은 행운과 고난 중에 이제 이번에 행운이 왔고 고난이 왔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 사이클을 몇 번 겪다 보니까 사람이 아무래도 좀 조용하게 바뀌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좀 덜 떠들고요. 좋은 일이 있어도 좀 덜 떠듭니다. 덜 날아다닙니다. 왜냐하면 마냥 좋지만 않거든요.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 다음에는 분명히 그 보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걸 가만히 놔두면 대개는 극복이 되죠. 자기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극복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식의 공통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주식에서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허상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수익률보다는 가지고 있는 주식의 보유한 주수가 중요합니다. 수가 얼마만큼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느냐. 나중에 이것들이
고가를 경신하면서 끌어오를 때 주식 숫자가 많은 사람은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요. 근데 주식은 거의 대부분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주식을 팔지 않습니다. 물론 뭐 100% 다 우상향한다는 건 아니고 중간에 사라져 없어지는 주식들도 있죠. 우리가 이제 진짜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한다는 건 이 주식이 없어질 거냐, 이 주식이 더 이상 이 회사가 가치를 갖지 못하고 없어질 거냐 하는 그런 거를 공부해야지, 뭐 지금 언제 사냐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이, 이 주가 좋은 주식이냐 하는 것도 사실은 막 많이 공부해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좋은 주식이라고 하는 주식은 좋은 주식인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안 좋은 주식인가요? 테슬라가 안 좋은 주식인가? 엔비디아가 안 좋은 주식인가? 다 좋은 주식들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보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많은 수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꾸준한 투자로 주식의 수를 늘려야 됩니다. 주식의 수를 늘리면 필연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나중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으면, 주식 수가 굉장히 많으면 그 수익이 그쪽 주식에서 뭐 10% 오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엔비디아 옛날에 투자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한 300% 됐다. 그럼 거기서부터 더 이상 엔비디아로 투자를 안 해야만 300%의 수익률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는 앞으로 계속 오를 건데? 그러면 엔비디아 안 사요? 수익률에 집착하게 되면 못 사게 됩니다. 그런데 사야죠. 사야 됩니다. 계속 오를 주식인데. 그러니 엔비디아가 떨어졌을 때 너무 비싸서 내가 못 사겠다, 그 말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떨어졌을 때 용기를 내서 조금씩 사서 주식의 수를, 보유량을 증가시켜 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오를 때 수가 많아지니까 오를 때 금액이 크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 금액이에요. 절대 값이 중요해요. 상대적인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10만원짜리가 많이 부풀어졌어. 한 1000만원 됐다고 칩시다. 생각만 해도 좋네요. 10만원짜리가 1000만원 된 거는 된 거랑 제가 900만원 투자했는 게 1000만원 된 거랑 어느 게 힘이 더 셀까? 900만원 투자해서 1000만원 된 게 힘이 훨씬 셉니다. 왜냐하면 10만원짜리가 1000만원 된 거는 그야말로 요행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식이 1000만원짜리가 조금 더 올랐어. 더 올라면 진짜 조금밖에 안 오르죠. 근데 900만원에 1000만원 됐다. 1000만원에서 예를 들어 더 올랐다, 주식이 더 올랐다 그러면 큰 폭으로 오르는 거, 돈이, 금액이 많아지는 거죠. 수익률 자체는 적지만 수익 금액은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을 못 사요. 나중에 특히 잘 나가는 주식일수록 더 못 삽니다. 이 수익률이라고 하는 아무런 의미 없는 허상뽕에 취해가지고 아무런 것도 못 하게 됩니다. 주식 수가 중요하다. 전방에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예. 그래서 주식이 떨어졌을 때, 주식이 떨어지는 순간이 있죠. 주식이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우리는 모수를 넓힐 수 있는 기회죠. 이게 인생이랑 비슷해요. 잘 나가고 있는 주식에서는 사실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주식을 사기는 좀 부담스럽죠. 내가 돈이 있어도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주식들을 사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뭐 살 수도 있지만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을 때 샀으면은 이득보단 손해볼 확률이 훨씬 높죠. 조금 있으면 그 주식 떨어질 거니까. 그 주식이 그 위치에 계속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또 떨어집니다. 그때 사는 게 사실은 이론상 맞죠. 물론 고가일 때 사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삽니다. 고가일 때 사도 고가가 또다시 고가를 갱신하면 또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그때 보는 수익보다는 주식이 확 하고 떨어졌을 때, 그때 사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주식을 팔지 않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구매를 한다면 그 주식이 시간 지나면 무조건 회복을 하니까 회복을 하고 회복된 거 플러스 그 한계치를 경신할 때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죠. 다시 인생 얘기로 좀 돌아올게요. 주식 얘기했다가 인생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네요. 우리가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거를 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빨리 타파하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힘든 상황은 힘든 상황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힘든 상황은 개선이 되는데 빨리 개선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빨리 개선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지만 그러나 개선이 되기는 됩니다. 개선되고 원래대로 회복을 해요. 그러면 그 힘든 상황일 때 우리가 하는 일은 주식에서 힘든 상황일 때 투자를 더 하던 것처럼 인생에서 힘든 상황일 때 뭔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하세요. 근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주식이 떨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그게 확 오를 것 같지만 확 오르지 않습니다. 확 오르지 않고 또 한동안 괴롭혀요. 떨어지는 거에 투자를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 인생이 힘들 때 뭔가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인생이 힘들 때 뭔가를 계속하고 있는 게 쉽지 않은데 근데 힘들 때 일단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들이 중첩이 되고 쌓이는 거죠. 계속 우리의 삶에 쌓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개선이 될 때 그리고 그 상황이 해결이 될 때 주식이 신고가를 경신할 때 많은 모수를 가지고 있으면 더 압도적으로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요. 인생도 힘들 때 해놓은 뭔가가 개선될 때 시너지를 일으켜서 시너지라기보다 계산의 합을 일으켜서 훨씬 더 많은 경험들이 훨씬 더 높은 레벨로 끌어다 줍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의 삶의 경험치 자체를 늘리고 경험치의 가치를 다 같이 늘리는 거예요. 힘들 때 주식도 마찬가지. 떨어졌을 때 주식을 더 사고 더 사는 게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더 사고 그 다음에 고급은 모수가 넓어지면 모수가 커지면 많은 이게 개선될 때 많은 경제적 보상을 가져다 준다 이런 거죠. 어제 또 주식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떨어진 이유를 보지 않습니다. 뭐 얘가 이런 발언을 했고 제가 무슨 발언을 했고 이거 매파 뭐 비둘기다 개사코 뭐 실적이 뭐 조금 삐끗했고 아니고 그 신경 써야 되나요? 뭐 단타하시는 분들이나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떨어질 거니까. 근데 저는 신경 안 씁니다. 땡큐. 고맙다. 그런 거 신경 다 쓸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제 일하기도 바빠요. 그리고 제가 산 주식 숫자를 모으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요새는 수익이 얼마만큼이다 이런 거는 확인을 잘 안 하고요. 내가 몇 주를 갖고 있다, 주수가 몇 개다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하는 것 같아요. 자, 힘든 상황에 있으신 분들 힘내십시오. 힘내고 대단한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포기만 안 하면 계속 에너지를 쓰고 거기에 뭔가를 투자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인생을 점점 더 윗단계로 끌어올려 준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